반갑습니다. 이 강의는요, 우리 교육 현장의 여러 현상들을 그 뿌리로부터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짧게 헬레니즘에 관한 그 유산을 한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즘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구 유럽의 문화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헬레니즘이고요. 또 하나가 헤브라이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히브리즘. 이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서구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세속사회, 세속적인 정신은 헬레니즘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교육 현상은 특별히 헬레니즘적인 교육 원리와 방법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PPT로 보면요, 오늘날 전 세계가 지구촌화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는 이건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지만 촌이라는 말을 붙여서 시간과 공간을 지금 넘나들면서 동시간적인 또 동일한 공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지구촌화된 시대의 교육 현상도요, 세계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서구의 문화 현상이, 특별히 교육적인 현상이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 철학과 교육. 철학은 정신을 만들었고요, 교육은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유산을 이어가는, 그 정신 유산을 이어가는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진 거예요. 거기에 동방,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동방 지역의 예술과 수학과 과학이 더해져서 헬레니즘이 됐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정신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 교육 방법론적인 원리들이 가장 큰 덩어리, 큰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헬레니즘은요, 고대 그리스의 교육을 바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산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헬레니즘도 나름의 교육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미 이 고대 그리스에는 공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 제도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각각의 폴리스를 중심으로, 도시국가죠, 그 폴리스를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교육 제도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테네와 또 스파르타라고 하는 두 폴리스 간에 대비되는 형태였죠.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교육 제도가 형성되면서 교육의 장이 가정에서 이제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공적 기관으로서의 학교에 그 장이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은 자연스러운 공간이요, 삶의 이야기와 삶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춘 그러한 교육의 장이었다면, 이제 학교는요, 아주 인위적인 공간이에요. 또 목적을 갖고 또 의도를 갖고 형성된 공간이 바로 학교라는 거예요. 네. 과거 가정은요, 삶의 요소들, 즉 생존의 법칙을 따라 삶의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 학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실제적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 교육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네. 자,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물론 헬레니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헬레니즘은 서구 사상이 발전하는 밑바탕이 된 이유가 있죠. 유용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함이 있죠. 그래서 인간상이 뭐냐면 진선미 아니겠어요? 진선미. 네,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선함,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아름다움을 미라고 하는, 추구하는, 이런 것이 헬레니즘의 인간상의 목표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 과거 헬레니즘의 그 고대 그리스와 주변의 모든 영역들이, 그 영향권에 있는 데서는요, 하다못해 고대 그리스의 그 신들은요, 인간을 위한 신들이에요. 인간하고 교제하고
뭐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신들이에요. 터치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 중심의 사고가 서구의 정신세계의 바탕에 있고, 그리고 인간 본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바로 그 헬레니즘의 그 핵심 가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라는 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약화되면서 사실은 전체주의적인 또는 귀족 소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사회가 건설되었지만, 원래의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인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 철학이 녹여져 있고 그것을 전수하는 것으로서의 교육이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헬레니즘인데, 놀라운 사실이냐, 그리스가 어디에 의해서 정복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죠. 그러니까 로마는 헬레니즘의 그 문화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럼 그 헬레니즘의 교육 현상 속에 놓쳐서는 안 될 한 두세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게 뭐냐, 헬레니즘에서의 교육 현상은요, 상당히 경쟁을 중시해요. 개개인의 능력과 개개인의 개별적인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개인 간의 경쟁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요. 경쟁 사회였어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 그래서 고대 그리스 폴리스 간에 올림피아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의 실력과 능력을 대결하는 거예요. 그런 장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교육 현상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하면서, 그 학교는 바로 이러한 경쟁적인 인간의 능력과 개인의 개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증가되고, 물론 그것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더 나타났고, 스파르타는 여전히 도시 폴리스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아테네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 아테네 중심의 교육 현상이 또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 개인에 대한 인간 본인을 중심으로 한 사상들이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인간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사변적으로 흘러나요. 여기에는 수사학이, 사변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사변화된 사고가 이것이 표현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이 수사학이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한 공허한 논쟁들이 하나의 기술로서, 기술적인 것으로서 증가합니다. 사실 그것이 결국 그리스가 로마에 먹히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 학문 세계가, 그러니까 교육을 다 장악하는 그 학문의 세계 속에 이러한 사변성과 그 사변적인 것을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기술로서의 수사학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논쟁으로 흘러가자, 그리고 이것은 고란 소수의 수사학적인 철학자들, 수사학적인 언변에 탁월한 이 말은 철학이지만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궤변에 불과한 이런 소피스트들이 시대를 끌고 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가 주류 같죠. 주류였으면 사약을 받겠습니까? 주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사상 중에 하나. 근데 그걸 발전시킨 거는 그 제자를 잘 만나서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해놓고선 책 한 권을 안 썼어요. 기록에 남긴 게 없어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게 이 아테네의 그 신전에 들어간 입구에 그 위에 명패와 같은 그런 조각에 나와 있는 글이었다고 해요.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스승의 사상을 글로 탁 남겨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크라테스 사상이라고 하는 건 플라톤의 해석이에요. 그의 해석이에요, 사실은. 기록들이 다. 그리고 그가 플라톤 아카데미아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제자가 누굽니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주로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헬레니즘의 중심에 자리 놓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러나 알렉산더가 사라진 이후에는 그리스는 약화되고 다시 일어난 로마에 의해서 넘어가죠.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중간중간 내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몇 마디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핵심이에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어요. 로마는 무력으로서 헬라를 정복했으나 헬라는 문예로서 로마를 정복했다. 다시 한번요. 로마는 무력으로서 헬라를 정복했으나 헬라는 문예로서 로마를 정복했다. 로마 제국을 펼치면서 그 첫 번째로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헬라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헬라의 정신은 로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공화정 시대, 제국화되기 전이죠. 공화정 시대와 이 제정 시대, 이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시대가 구별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BC와 AD가 바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화정 시대와 BC로 넘어간, BC에서 AD로 기독교로 말하면 역사로 얘기하면 그렇게 넘어간 시점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로마가 헬레니즘에 의해서 정복당한 시기. 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로마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리스 고대 정신만이, 헬레니즘화된 정신만이 로마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교육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공화정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니 가정의 부모가, 특히 아버지는 아들을, 어머니는 딸을 삶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이야기, 말로 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전수했어요. 그런데 얼만큼 그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의 중요시했던 게 지혜와 용기였어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다못해 어머니가 자식을 이 전장터로 내보내기 전에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너는 승리를 안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 방패에 누워 돌아오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들이 자식을 전장터로 내보내면서 하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덕목 가치들, 그들이 중요시하는 조국을 위한, 그것이 때로는 폴리스가 되기도 했고 전체가 되기도 했지만 그 가치가 무엇이었는가를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 교육 현상이 그대로 로마에 들어옵니다. 귀족들은 이 로마의 여러 수사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이 궤변가들의 이 사상을 배우고, 그 교사들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노예예요, 노예. 노예를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생산력의 노예를 데려오기도 하지만 잡아오면 상류층 엘리트층의 노예는 전부 와가지고 보모하고 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사 노예라는 말이 페이다 고고스란 단어예요. 노예 교사란 단어가 페이다 고고스. 이 말에서 나온 게 바로 페다고지예요. 영어의 페다고지. 교육학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 교사들이 어디서 왔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자들, 철학자들 교사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그 귀족들이 교육이죠. 귀족들, 로마의 귀족들이 다 자녀를 누구한테 맡겨요? 노예 교사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자녀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로마의 정신이 이어지지가 못한 거예요. 이건 아주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로마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삶으로 가르치지 않냐고 귀족층들마저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데려다가 수사학을 가르치고 사변적인 이 철학이나 가르치고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들은 그 시간에 여유를 갖고 그야말로 오락에 눈이 바로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현상이 로마의 정신이 사라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걸 소개하고 싶은데 다 생략을 하고요.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키케로라고 있어요. 키케로. 키케로. 그거 딱 좋습니다. 그 PPT 맞습니다. 그 키케로는 유명한 수사학자고 로마의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바로 키케로가 그 유명한 인물로서, 그러나 키케로는 굉장히 교육을 강조했던 인물인데요. 그 키케로가 자라는 시절에 당시의 정치가들과 로마의 그 스승들이요,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로마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거꾸로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에서 침식당하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개탄했다 그래요. 개탄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지금 기원전 1세기에서 또 기원 후 1세기까지가 막 지금 제정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사에 드러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유산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주세요. 교회에 들어와요. 곧 교회에 들어와요. 기독교 로마에서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거꾸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효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대 교회, 이 고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1세기 교회에서부터 2, 3세기 교회까지를 이제 고대 교회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 수많은 기독교적인 사상의 내용을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왜? 거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상적으로 대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꾸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그대로 방법론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방법론을 가리켜서 신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해요. 신플라톤주의, 플라토누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2, 3세기 인물이거든요. 200년 되니까 한 3세기 인물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 3세기 인물인 플라토누스에 의해서 신플라톤주의적인 방법론이 수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거 역할에 중요한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이고 당시에 교리를 정립하고 이단들을 정확하게 막아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가 남긴 글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신플라톤주의적인 이 방법론을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 연구들이 굉장히 이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이 교육 방법론들을 많이 가져다 써요. 이게 사실은 고대 교회 시기에 기독교의 정신이 좋지 않은 방법론과 이 헬레니즘과 결합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 시기가 오기 전까지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대의 관념론과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그것이 바로 중세대학의 스콜라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스콜라 철학이 스콜라 신학과 연결되는 거고, 그것이 다 그 1000년 동안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성, 속을 구별하고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고, 그리고 이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고, 그러니까 현실과 내세를 구분하고, 그건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되죠. 구분 정도가 아니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가 단순히 성속의 이원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뒤에 나서 얘기할 인간의 전체성에 관한 거는 이 히브리즘이거든요. 정신과 육체와 이 모든 것, 영혼, 이건 하나로 생각돼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 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내내 지속되는 안 좋은 교육 유산이었어요.
그것이 르네상스기에, 르네상스는 부활이라는 그런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부활입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의 부활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부활이에요. 물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남아 있었어요. 그 잔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 계몽주의는 뭡니까? 이거는 철저한 고대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이 연결된 연장선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중시되고 중세의 신중심 사회가 신중심적인 문화가 아닌 철저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나타나고 지성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전인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성이 우상이 되는 시대, 이 계몽주의 시대.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자유신학이고 그게 오늘날 지금 20세기, 21세기의 현대의 서구식 교육 방식이 됐고 서구식 모든 교육 시스템에 기초를 놓고 허다못해 우리의 일반 학교 속에도 다 서구식 교육 방법이에요. 이건 헬레니즘의 또 신플라톤 교육 방법론들이에요. 이 모습을 그대로 교회 학교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허다못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선 내가 멈추려고 하는데 현대의 우리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하면 일반 학교를 흉내낼까 그 형식, 그 방법을 또 일반 사회 속에서 일반 학교들이 갖는 교육공학적인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도입해다가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이 과학 기자재들을 더 많이 가져다가 이것을 접목시킬 건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극복해야 될 현대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번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이후 포스닥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에게 이제 이스라엘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찾아갔어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 인사를 딱 하고 동양식으로 한국식으로 인사를 구부정하게 인사를 하고는 첫 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하면서 한 거예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씩 웃으면서 빨리 앉으라는 게 손으로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서 배운다. 나는 너에게서 배운다. 그 한마디에 완전히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교육적 관점이 완전히 시프트되는, 전환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야, 배움이라는 게 그래서 배움이라는 말을 저는 잘 써요. 교육이니 학습이니. 20세기 100년 동안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신앙에 대한 것을 어떻게 후손들과 자손들과 우리의 그 자라난 세대한테 이걸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교육 원리들과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또 세속 이론에서 가져다가 활용을 해보고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